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현재 장세를 보면 냉각기로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녹음하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세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서 오전 영상에 덧붙여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녹음을 합니다. 참고로 저 아는 형이 지금 현재 이제 주유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형이 뭐 잠깐 저한테 이제 해준 얘기가 있어서 이 영상에 이제 녹여내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가상자산에 관해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상부의 빨간색 네모칸 안에 있는 건 금이에요. 금은 10년 전 가격이 1420달러, 골드는 오늘 1700달러예요. 1700달러로 오늘 새벽에 마감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은 10년 동안 보시면 1420달러에서 1700달러다. 그러면 280달러 상승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해칭이 됐나요? 골드라는 자산이? 그렇지 않죠. X표. 자, 비트코인 10년 전 가격이 0.85센트. 비트코인 오늘날 48,700달러. 엄청 많이 올랐어요. 금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 벌써 이미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탄생한 건 벌써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금이 아니라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그 자리에 집어넣고 더 큰 그림 내에서는 IMF 통화 바스켓에 5대 기축 통화가 있는데 그런 모든 통화들조차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벌써 이런 얘기는 제가 금은을 모으기 시작했던 15년 전부터 그런 얘기는 벌써 제로엣지에 되게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게 서서히 불거지고 있는 거지. 왜냐면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통화의 기축인 통화의 왕인 달러조차도 마이너스 쪽까지 마이너스 금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10년 동안 48,700달러까지 올라갔다. 저는 요 근래 이제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저를 구독해 주시는 신규 투자자분들한텐 잘 모르시면 알트코인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시면 가격이 싸더라도 차라리 비트코인이 비싸더라도 비트코인을 투자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근데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확신을 많이 하죠. 왜? 대중들은 가격을 쫓아가니까. 예전보다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 그리고 ETF라는 그런 내용, CME, CBOE, 뭐 선물 옵션 시장까지 지금 이미 있는 시장, ETF까지 아직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확신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인프라가 더 깔린다. ETF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업,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자기 자본 어떤 그런 쪽에 대차대조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추가를 한다라고 그게 뉴스에 나오면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기 시작할까요? 상상의 나래를 돌리지만 향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 테슬라사가 자산으로 추가를 했죠. 그죠?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것으로 아마 많이 광고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격은 되게 비싸. 나는 초보인데 난 돈이 없는데 그러면 0.1비트만 사세요. 0.1비트도 비싸다. 0.01비트만 사시면 돼요. 그것도 비싸다. 그러면 0.0001비트만 사시면 돼요. 자,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에 관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여기 하나의 문장을 적어놨는데 비트코인은 기축이다. 비트코인으로 100층짜리 건물에 철골 구조를 형성하고 거푸집을 만든다. 그러면 100층짜리에 철골 구조가 생기고 그 안에 거푸집이 있으면 얼마만큼 콘크리트가 들어갈까요?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알트코인들이 채운다라고 제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기 써놨거든요. 네. 앞으로 생태계는 이렇게 구성될 거예요. 알트코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크립토 퀀트의 빅데이터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MPI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채굴자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압력도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0%예요. 채굴자는 기존에 되게 많이 팔아댔어요. 1월 달부터 어느 순간까지. 바로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제로까지 도달했다. 네, 이것도 하나의 되게 부정적인 요소였거든요. 비트코인이 못 올라가는. 근데 이것도 제거됐다.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금융시장하고 물려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유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WTI, 원유 선물. 자, 보면은, 2020년 11월 달, 그러니까 11월 2일 날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어요. 11월 2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66달러 26센트로 마감을 했으니까 3.81% 상승해서. 이 뭐를 의미하냐면 알게 모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도 WTI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한 주는 살펴보지 않아서 몰랐어요. 오늘 그 주유소하고 관련돼서 일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좀 약간 민감하게 저도 찾아보고 결론 내려보니까 아 이거는 말씀드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의 2배가 올랐다. 근데 이 원유 가격만 올랐냐?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식료품 가격들 있죠. 그것도 사실은 스리슬쩍 지속적으로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 이상의 인플레이션 도달까지 인내하겠다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전까진 금리에 관해서 인상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2%는 차지 않았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예의주시에서 보는 게 뭐냐면 이 주유소가 하나 되게 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저는 주유소 하는 사람들이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 형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유소를 일부러 조금 크게 진대요. 처음에 땅을 매입을 하고 주유소를 건설을 할 때 좀 땅을 좀 크게 진대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시절 있죠. 원유가 되게 쌀 때는 일부러 주유소 밑에다가 탱크를 좀 많이 박아 놓은대요. 이 탱크 하나당 뭐 엄청난 양의 그 기름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보통 주유소들이 가지고 비축해 놓은 게 2억 정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탱크 밑에 가지고 있는 기름만 거의 한 4억에서 5억 원어치 정도 가지고 있대요.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 주유소가 바로 여기랑 거의 거리가 없는 주유소랑 이제 가격 경쟁을 해서 치킨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유소가 갑자기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름값 인상하기로 결정이 내리니까 손님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안 온 지 한 3일 됐대요. 근데 손님 안 와도 어차피 기름값 인상했으니까 기름은 어차피 쌀 때 사서 저장을 해놨으니까 상관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름값 인상된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랑 서민 생활엔 과연 이 파급력이 어떻게 미칠까? 그리고 각종 물가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과연 이런 상황이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식도 발행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전체가 다 오르진 못하겠지만 인플레이션 하에서 제한된 주식량, 특정 주식이나 특히나 제한된 발행량의 코인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 개요 여기 나와 있는데 마감된 게 1.577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6을 넘어버리면 주식시장은 카오스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여파가 가상자산 시장을 패닉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코앞까지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날짜인가? 어제 새벽 날짜인가? 상원에서 경기부양책 상원 통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이 얘기가 이 금리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지 월요일 날 가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상원 통과가 하원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표결되는 거는 모레 표결된대요. 14일이라고 우린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모레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3월 6일 날 나온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 뉴스를 봤거든요. 모레면은 화요일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확실히 경기 부양책이 통과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완연하게 반등을 할 거고, 만약에 하원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다시 시간 끌기를 하면 아마 변동성 장세가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 한 주 동안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단타를 하시면서 수익을 나실 분도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이 홀딩하기 아마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장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들이 이런 정책 갖다 장난을 치는 걸. 어쨌든 저는 지금 그냥 홀딩의 관점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972점이에요.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는 95점이 떨어져가지고 쭉 밑에 있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격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다시 S클래스 1위 자리에 다시 올라갔어요. 자, 이걸 보시고, 그리고 제로엑스가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는 18번째 포지션에 있거든요. 트위터상에 보면 누군가가 제로엑스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 근래. 근데 저도 이게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500원에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사리 매도를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번 3,000원까지 펌핑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세력들이 한번 펌핑 시킨 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부 쪽에 조금 많이 가격대에 언저리에 걸어 놓으시고, 그리고 1,500원 이상, 그러니까 1,600원 뭐 이상 막 비쌀 때 사지 마시고, 저희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물리는 거는 각자 뭐 개인의 그거니까 어쨌건 그 이상 되는 가격에서는 사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한테 이제 댓글에 보면은 내가 모르는 코인, 그리고 내가 이미 투자를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코인 투자를 마세요. 그리고 투자 전에 분석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죠. 내가 왜 힘들게 번 돈을 잘 모르는 곳에 왜 투자를 하시려고 하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의 여유를 가져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요. 부자가 돼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근데 이게 바탕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투자 전에 분석.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뛰시는 거지,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뛰시면 중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0으로 수렴되고 그냥 욕하고 이 시장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확신이 있으신 분만 이쪽으로 뛰시라는 거죠.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게 XRP가 됐건 무슨 코인이 됐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가 거의 몇 미터 남았는지, 그게 이번 달 말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야. 양적 완화 진행되면 돈가치 하락하니까 코인 가격은 올라가겠지. 당연히 그런 상식적으로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한 확신이 없으시면 굳이 이런 90도 가까운 절벽의 낭떠러지를 계속 노력하면서 기어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노력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애초부터 절벽 자체를 타고 올라가지 말았어야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여기까지 왔다면 고지가 얼마 안 남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버텨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홀딩하란 얘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홀딩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죠. 제가 어떻게 365일. 근데 저는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도를 말씀드릴 뿐이에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일단 가격이 떨어지면 확신을 못 갖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1000명 중에 9999명이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